안녕하세요. 주식조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투자 종목 선정을 위한 간단하지만 유용한 몇 개의 팁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썼는데요. 이제 주식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뭐 여러 가지 기업 분석이나 이제 많은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하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종목을, 처음에 이제 좋은 투자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또 이러한 종목이 조금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상태에 있는지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적게 투여하면서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팁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례를 종목을 여러 가지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제가 우연찮게 조금 이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 매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것들에 전부 다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SK텔레콤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간단하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투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 중에 우연찮게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우연찮게 조금 이제 많이 해당이 돼서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신고가입니다. 이제 신고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갱신하는 것을 신고가라고 합니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992년 요 정도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액면 분할을 했었죠.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서는 이렇게 지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하락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해왔죠. 이렇게 횡보를 해오고 이제 큰 시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내지 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차트를 이제 뛰어넘는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려는 시점이 요런 SK텔레콤에 대해서 요런 시점이나 요런 시점이나 요런 시점을 이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신고가를 뚫었다는 것들은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이제 이겨내고 올라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를 통해서 어떤 투자할 종목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매물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물대는 한마디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느냐를 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제 매물대 이제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월봉으로 되어 있죠.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렇게 지금 이 SK텔레콤의 매물대를 보면 이렇게 되어입니다. 요렇게 지금 이제 22만 원에서 26만 원대에 26%, 36%, 이 차트가 이제 요 가격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요 가격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이제 주요 가격 분포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격은 지금 33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모두 다 거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주식 가격이 이 매물대 밑에 있을 경우에는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이 17만 원이나 18만 원 요런 데 있다가 요렇게 이 가격대로 넘어서면 이제 들어서면 여기서 이제 이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매물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작용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매물대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뭐 어떤 안심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안심이 아니죠. 이제 엄청난 매도 물량에 대한 매물벽에 의한 하락은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물대 같은 경우도 또 주봉으로도 보면요. 아까 전에 월봉을 봤을 텐데 주봉으로 봐도 이제 2018년부터 보게 되죠. 그러면은 요 가격대죠. 보시면 23만 원, 25, 6만 원, 요 정도 가격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이제 매물벽이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사이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이나 뭐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투자 산업이죠. 이제 투자 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SK텔레콤이나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은 설비를 투자해서 이제 캐파를 늘리는 시기와 이렇게 설비를 투자해서 늘린 캐파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산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을 많이 증설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좀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시점 이후에 이제 그렇게 투자한 그 설비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익 산출하는 시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진행하긴 하죠. 뭐 계속 뭐 설비 투자와 수익 산출의 시기가 이제 구분이 없을 정도로 계속 투자를 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오랜 시간 지금 최근에 한 3년 들어 4년 들어 오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지금까지 5년, 10년 정도의 설비 투자의 시기에서 이제 치킨 게임에서 다 이제 승자가 돼서 이 설비 투자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수익 산출의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게 지금 SK텔레콤의 재무제표인데요. 이제 투자활동 현금을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아마 단위가 억일 겁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뭐 4조, 3조 5천억, 4조 2천억. 이제 5G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예상 투자 금액은 한 3조 정도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보시면 분기별로도 보시면 거의 1조 원가량 이제 투자를 진행하던 게 이제 5천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투자를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5G나 이런 것들의 설비 투자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오랜 기간 SK텔레콤이 5G에 투자를 어느 정도 많이 한 상태고 이제는 이제 설비 투자의 시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산출의 시기로 투자 사이클이 넘어가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품절주인가라는 것도 이제 주식이 앞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6월 11일 기준으로 45.5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30%, 국민연금이 10.13%, KT가 5.29%, 이제 자사주가 1.25%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해보면 토탈로 92% 정도의 이제 물량이 이렇게 지금 외인과 대주주에 의해서 잠겨 있는 거죠. 외인게 잠겨 있고, 뭐 여기에 뭐 조금 뭐 이렇게 펀드 같은 데도 2, 3%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 같은 경우 적은 경우에 이제 회사가 어떤 좀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좋은 상승을 보인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급등을 하는 기간도, 아니, 급등을 하는 그런 강도도 이렇게 높아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의 전 1990년대, 뭐 80년대의 차트를 보면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면 먼 흐름에서 봤을 때 차트가 보면 이렇게 거의 흐름이 없었죠. 이렇게 흐름이 없다가 거의 횡보만 하다가
실제로 이제 출발을 하니까 이렇게 긴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이제 SK텔레콤과 같은 회사들이 각광을 못 받고 또는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력을 발달시키고 인프라를 확충시켜가는 이런 시기였고요.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뭐 급등이 나왔다가 뭐 요 정도의 이제 이게 아마 설비 투자의 기간이었으면 이게 이제 수익 창출의 기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짝해서 이제 엄청난 영업이익을 뽑아내다가 실제적으로는 또 이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기간들이 또 필요한 거죠. 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모멘텀을 찾기 위한 이런 기간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런 신고가가 뭐 요때 이런 시작과 같은, 물론 뭐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때는 뭐 저희 나라가 이제 뭐 되게 발전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 정도 성장은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같은 것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대 작년 이제 말만 해도 외국인 그 보유 주수가 한 33%,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2020년 6월 11일 기준으로 45%죠. 거의 46%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33%에서 거의 12, 3% 정도의 이제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좀 급격하게 늘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산술적으로 조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한도 보유 주식수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3,500만 주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이 보유 주식수가 3,200만 주로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식의 93% 정도를 더 샀기 때문에 이제 더 살래야 사기도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부정적 요인은 없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전한 요인이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곧 액면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데 이 액면 분할 이슈가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게 2018년경에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이제 국민주로 등극을 했죠. 그 이후로 최근까지 2년, 3년 동안 많은 개인분들이 매수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액면 분할을 한 이후로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상승을 그 이후에 더 많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는 이렇게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뭐 상황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신고가 요걸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음, 여기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2001년에 액면 분할을 하고 보면 이게 33만 원, 35만 원대였던 주식이 반토막이 났죠. 15만 원 정도. 그래서 SK텔레콤 자체적인 사례를 봐도 이제 액분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와 다른 거는 뭐 이때는 엄청난 상승을 한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한 거였고 뭐 지금은 뭐 물론 이제 뭐 여기 요 뭐 18만 원 하던 주식이 33만 원에서 뭐 두 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위로 하락했던 게 여기서 뭐 실제로는 요 정도 26, 7만 원 가격대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요런 가격대에서 요 상황에서 발생한 액면 분할과 이제 지금의 액면 분할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뭐라고 하죠? 불확정한 사항 것들을, 불확정적인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액면 분할의 이슈가 있으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제 SK텔레콤을 통해서 뭐 신고가, 매물대, 투자 사이클, 품절주, 횡보기간, 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뭐 이래서 신고가가 나와서 투자를 한다, 매물대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투자를 뭐 이제 투자할 종목을 찾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거나 또는 제가 이제 투자한 종목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한번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